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 민경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네. 경수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알죠. 오늘은 삼계탕 먹는 날. 빙고. 초복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초복이라서 우리가 더위를 걱정을 했는데 지금 네. 더위를 걱정할 판이 아니에요. 어제 밤새 정말 비 주룩주룩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그렇죠. 장마철에 이렇게 비가 왔다 놨다 뭐 날도 좀 더웠다 안 더웠다 이러니까 네. 사람이 오히려 좀 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런 날에는 끝나고 나서 오늘은 꼭 점심 때 삼계탕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싶어이네요. 뭔가 좀 기운을 채울 만한 그런 네. 음식이 필요할 텐데 오늘이야 뭐 비가 오긴 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더위를 사실 저희같이 좀 젊은 사람들도 이겨내기 힘든데 네.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또 갱년기 증상이 있으니까 네. 막 갑자기 열나고 덥고 상당히 또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유독 어머니를 말씀을 하세요? 여자니까? 아버님들도 힘들어요. 예, 요즘은요, 사실 중년 남성들도 여러분, 이 갱년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 네네. 보도를 보니까요, 40대 이상의 남성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남성 갱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얼음이 괴로운 우리 중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중년 남성의 성기능 장애를 주제로 이번 시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아담스 비뇨기과 이무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자, 최고의 행복 건강 플러스에서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화 6938-1666으로 함께 하시면은요, 오늘 출연하신 이무현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혹시 방송 중에 저희가 전화 연결이 된 분들, 그런 분들은 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원장님과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그럴까요? 오늘 주제가 중년 남성의 성기능 장애 치료인데, 사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기능 장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원장님? 네, 그 성기능 장애라고 하면은요, 성욕이 생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발기가 되고 그리고 사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을 성기능 장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예, 그 중에서 특히 저희들이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기가 좀 잘 안 되는 발기 부전을 성기능 장애의 이제 대표적인 질환으로 보는데 이 발기 부전이라는 것은 뭐 일어나는 것 자체가 어렵거나 성관계 도중에 뭐 꺼진다거나 아니면 딱딱하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을 발기부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기능 장애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발기부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런 발기부전의 발생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발기부전이 오는 원인을 알기 전에 발기가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잠깐 설명드리고 원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발기란 것은 음경의 가운데에 해면체, 스펀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해면체에 혈액이 빵빵하게 차는 게 발기거든요. 네. 그래서 혈액이 차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혈관들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음경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경 혈관 손상 그리고 남성 호르몬 결핍 이러한 것들이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예. 하나씩 살펴보면 뭐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뭐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이 음경혈관에 손상을 일으켜서 결국은 발기부전의 큰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흡연이나 과음도 지속적인 음경혈관 손상을 시켜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네. 뭐 마찬가지로 흡연, 과음 이런 걸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거나 해도 발기부전이 원인이 되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남성 호르몬 결핍 때문에 또 발기부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원인 이런 스트레스도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일부 약제들도 뭐 혈압약이나 이뇨제들 그리고 일부 수술, 전립선 수술이라든지 척추신경 손상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도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저를 보고 나서 지금 쭉 우리가 그 표를 보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남성분들 아마 밤새 후회하시는 분들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보고서 후회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분명히 어제 금요일 밤이었거든요. 흡연, 과음 네. 분명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사실 그래요. 일주일간 스트레스도 많이 받거든요. 남자들이. 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되네요. 그러니까요. 좀
사실 좀 술도 좀 끊으셔야 되고요. 네. 그게 또 원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쉽진 낙으로, 무슨 않지만. 낙으로 살아야지. 그렇죠. 참. 일단은 그 원인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중에 예. 한 가지 방법으로 검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기능 정밀 검사.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게 되는 건가요? 예, 모든 질환이 그렇듯이 원인을 알아야 치료의 이제 정확한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발기부전의 원인을 알아가는 과정을 성기능 검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기능 검사는 제가 준비된 화면을 보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발기부전을 주소로 오시게 되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지 어떤 형태로 발기부전이 있는지를 저희들이 문진표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 검사 그리고 발기부전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 이런 것들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컴퓨터 성자극 발기 검사라는 걸 통해서 또 정신적 원인은 또 많지 않는지를 알아보는 그런 검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음경 혈류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음경 혈관을 직접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알아보는 그런 이제 정밀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관 가장 안쪽에 있는 막에서 또 발기를 일으키는 인자 그런 이제 그 산화 그 질소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것이 잘 나오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양한 검사를 통해서 그 원인을 먼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분의 가장 알맞는 치료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왔는지를 다 하나 다 짚어보네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찾아내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를 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이번 시간 이 중년 남성의 어떤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죠. 네. 서울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예. 편안하게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아마 아침부터 참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남성들 입장에서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화를 꺼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는 네. 여러분의 성함도 어떤 것도 묻지 얼굴도 않습니다. 모르잖아요. 단지 네. 여러분들의 어떤 이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네. 어느 정도의 연령대이신지 네. 그 정도만 좀 여쭤보니까요. 여러분들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화했는지 절대 모릅니다. 예. 편안하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좀 계속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텐데, 저희가 네.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검사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어디에서 원인이 있는지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먼저 그 검사상에서 만약에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하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발견이 되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너무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있다. 지나치게 음주를 좀 많이 하신다. 이런 것들은 조금, 교정을 좀 시켜드리고, 그리고, 당뇨나 뭐 이런 게 있으면 일단 치료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서, 크게 세 가지, 1차, 2차, 3차로 저희 편의상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먹는 약, 경구 치료 제제라고 하죠. 먹는 약으로 치료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성관계 때마다 주사를 하는 이제 해면체 자가 주사요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그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수술 방법입니다.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 이러한 것들을 그 환자분한테 가장 맞는 방법을 골라서 저희들이 그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치료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1차, 2차, 3차. 네. 1차, 2차 같은 경우는 뭐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약물과 주사요법인데 어떤 치료법인지 좀 자세한 설명을 들어볼게요. 예, 먼저 그 1차라고 하면 먹는 약인데,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뭐 비아그라라든지 뭐 지알리스, 우리나라 국산 뭐 자이데나, 더군다나 요즘은 또 복제약까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이러한 약제들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약제들은 이름은 달라도 결국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 화학 그 분자 그 구조가 예. 사촌간이기 때문에 비슷해서 부작용들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 그 이 약들의 특징은 첫째 부작용이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는 효과가 좋은데 조금 있으면 효과가 점점 없어져 버리는 그런 네. 특징이 있기 때문에 뭐 진짜 치료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적인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작용이라면 그 드셔보신 분들 중에 가끔 느낀 적이 있겠지만 얼굴이 막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네. 뭐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뛴다든지 네. 이러한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보이는 뭐 색깔이 파랗게 보인다든지 오, 예. 그리고 특히 심혈관 질환이 좀 있는 분들은 예. 심장에 아주 무리를 주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제약도 있고요. 네. 그래서 1차 약은 반드시 그
전문의의 처방 아래서 드시는 게 좋고, 네. 그 다음에 이제 1차 약이 더군다나 부작용도 있기도 하지만 안 듣는 분들이 또 꽤 있습니다. 예. 그래서 2차 방법으로 자가주사요법이 있는데, 예. 이거는 성관계 때마다 바로 직전에 본인이 직접 음경에다 주사를 해서, 효과를 보는 건데, 본인이 직접 주사를 하다 보니까 주사에 공포가 있는 분들이 좀 어려울 거고, 두 네. 번째, 주사라는 게 통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꺼려 하시고, 또 이 자가주사요법은 조금 먹는 약보다 조금 더 문제가 더 빨리 효과가 없어져요. 용량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다가 효과가 빨리 없어지고, 결정적으로 자꾸 주사하다 보면은 그 안에 해면체에 자꾸 손상을 줘서, 또 아니면 백막, 해면체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다 섬유화라고 그래가지고 딱딱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부러지는 망곡증이 생길 수가 있고, 네. 또 이게 지속발기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발기가 안 되던 분이 갑자기 지나친 용량을 넣어서 예. 안 꺼지는 거예요, 또. 아. 그게 또 몇 시간 이상 지나면 해면체가 완전히 손상돼 버리는 아. 이제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실제 한번 제가 결국은 수술 방법인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을 해드린 분이 있는데, 그분의 경우는 일전에 주사를 한번 사용하다가 네. 그분이 하루를 넘겨버렸어요. 발기된 상태로. 예. 그랬더니 그 뒤로 그 안쪽에 많이 돌덩이처럼 그냥 땅땅이 돼가지고 수술할 때도 너무 힘들었고, 예. 이제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1차 방법이나 2차 방법,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이거는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지 네.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계속 설명드릴 이제 수술 방법이 이제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다. 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그래요. 이 약품이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이제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시중에서 좀 암암리에 유통되는 경우들 많거든요. 사실 뭐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남자분들은 이제 공공 화장실 가면은 뭐 그런 거 이렇게 그래요? 판매한다고 이렇게 번호를 붙여놔요. 예. 그런 분들은 이제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네요. 이런 건 이제 남용이 되면은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좀 조심을 해서 전문의의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데, 사실 왜 그러냐면요. 네. 남자는 왜 그러냐면은 어디 가서 참 말하기가 못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운 친구에게도 이게 참 얘기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그런 네.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하는 그런 중년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의 심경을 영상으로 담아봤거든요. 네. 영상으로 함께 먼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53세의 김성식 씨. 무슨 고민 때문에 한숨을 쉬는 걸까요? 당뇨가 있어 약 먹은 지 7년 되는 김성식 씨. 작년부터 발기가 안 될 때도 많고, 오늘도 관계 도중에 자꾸 시들해져 아내 보기가 민망해 하루하루가 살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결국 병원에서 비아그라를 처방받아 먹기 시작한 지도 1년이 되어 가는데, 오늘도 약의 힘을 빌려서 시도를 해보지만 하는 거야? 왜 이래요? 왜 그러긴?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지. 아유. 그나마도 얼마 지나지 않아 효과가 약해지고 마는데, 발기가 안 돼 고민하고 있는 김성식 씨에게는 과연 어떤 치료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아마 이제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중년 남성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참 자신감도 잃어가고 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이런 성기능 장애야말로 정말 전문의와 꼭 상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오늘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1차, 2차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알아봤는데, 원장님 환자분 중에도 이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3차로 이제 수술을 하신 분도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수술이라는 게 보형물 삽입술이지요. 이게 어떤 네. 수술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네. 이제 방금 예. 영상에도 보셨지만 저분도
이제 당뇨 때문에 그 병이 왔네요. 발기부전이 왔는데, 이 당뇨가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원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그분은 먹는 약도 잘 시원치 않고, 그리고 뭐 주사는 나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지 1차 방법, 2차 방법에 별로 만족스럽지 이제 못했던 분인데, 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1차 방법이나 2차 방법, 먹는 약이나 주사약은 처음은 잠깐 효과가 있지만, 조금 있으면 효과가 없어지고, 부작용들이 있고, 또 효과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 임시 방편적인 그런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이에 반해서 수술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은 한 번만 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성기능에 관한 걱정이 없어집니다. 이제 언제 어디서나 성관계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그 조루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사정을 해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꺼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결되고 감각이나 사정이나 사정 쾌감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가장 만족도가 좋은 치료 방법이 바로 이제 수술 방법인데 네. 이 수술 방법의 이름은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그 보형물 삽입 수술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굴곡형, 하나는 팽창형이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이제 굴곡형은 단단한 보형물입니다. 그래서 늘 발기가 돼 있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죠. 물론 구부렸다 폈다는 가능한데 발기된 상태로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네. 남들이 보면 금방 알아챌 수 있다는 이제 표시가 난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제 팽창형은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평소 때는 지금처럼 똑같다가 그럼 어떻게 발기시키냐면 음낭 속에 제가 수술할 때 미리 거기에 스위치 역할을 하는 조절 펌프를 미리 넣어놓습니다. 네. 그럼 그걸 작동을 시켜서 발기를 시키고 또 끄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 발기와 흡사해서 심지어는 파트너도 부인도 모를 정도로 감쪽 같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네. 동영상을 또 준비를 했는데 네. 뭐 지금 안 나오네요. 그럼 조금 이따 보면서 보여드리도록 얘기 하겠습니다. 나눌게요. 예. 나오네요. 예, 일단은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보형물이 음경 내로 들어가고 아래 지금 음낭 내에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위에 또 물주머니가 들어가죠. 조절 펌프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면 윗부분 눌러주면 이렇게 발기가 돼서 충분히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부분 이렇게 지그시 누르고 있으면 다시 이렇게 싹 꺼지는 그래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 생리식염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 발기가 되는 아주 자연 발기와 아주 아주 비슷한 이제 그런 이제 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방 보셨겠지만 이 안에 그 물주머니가 하나 있죠. 네. 이 물주머니는 어디가 있냐면 우리 몸에 이제 방광 오줌보가 있잖아요. 네. 방광 뒤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넣었는데 네. 거기는 신경 조직이 없으니까 본인이 뭐 들어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물은 우리 몸이 60%가 물로 돼 있죠. 그걸 우리가 생리식염수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생리식염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밀폐된 공간에 있으니까 증발되지도 않고 네. 썩지도 않고 뭐 100년이고 200년이고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수술하시면 돌아가실 때까지 전혀 뭐 손댈 필요가 없고 네. 자유자재로 성관계가 가능해지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이 팽창형 예. 보형물 삽입 수술입니다. 생리식염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체에도 전혀 뭐 문제가 없다. 네. 자, 저희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중년 남성의 성 고민에 대해서 좀 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 상담 전화 또 기다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전화 6938-1666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네. 편안하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성기능 장애 죽음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전화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6입니다. 예? 36이요. 36이세요? 네. 예,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돼서 전화 주셨어요? 예, 저 결혼한 지 한 3년 넘었어요. 예, 예. 근데, 발기는 다 잘 되는데요. 예, 부부 관계할 때가 예, 사정을 너무 빨리 해요. 예, 예. 그래서 선생님인데 좀 여쭤보려고 제가, 하는 것이 무슨 시간 너무 오래돼가지고. 네네네. 병원도 많이 찾아봤어요. 예, 예. 병원도 많이 다니보고, 약도 많이 먹어봤어요. 예, 예. 수술도 한 3번 받아봤어요. 수술도요. 예, 예.
근데 효과가 없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원장님과 함께 좀 이 얘기를 이런 부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발기부전보다는 조루에 대해서 그렇죠.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조루라는 것은 사정을 자기 임의로 조절할 수 없는 걸 조루라고 하죠. 예. 근데 원인이 정신적 원인과 신체적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신체적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게 음경 자체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할 때 예민도 검사를 해보고 무디게 해주는 방법인 방금 수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음경 배부신경 차단술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약물질 기도 확대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먼저 이제 시도를 합니다. 네. 근데 되게 정신적 원인이 크신 분들은 이 수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한 번 해서 효과 없으면 두 번, 세 번 할 필요는 없죠. 이번에 좀 세 번 했다고 하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에는 또 그럴 때 먹는 약이 있습니다. 예. 비아그라나 이런 것처럼 성관계 때마다 1시간 전에 드시는 그런 조리약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럴 때 또 효과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수술을 해도 또 조리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이 한 3%에서 한 5% 정도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하는 자가 훈련법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사정인도 일종의 습관, 패턴이라고 보고 예. 습관을 조금 교정해주는 이제 그런 예. 방법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방법이 쉽지는 물론 않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본인이 좀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예. 그런 점이 있거든요. 지금 상담 주신 분이 약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먼저 약을 좀 더 드셔보시고 예.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행동요법이라고도 하죠. 네. 그 훈련요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물리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정신적인 요인이 네, 많기 네.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물과 그리고 이제 좀 상담 치료를 좀 더 계속해서 좀 받아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또 궁금한 부분이나 이제 고민되시는 분들 여러분 주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또 연결을 해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살입니다. 아, 60대시고, 예, 어떤 부분이 좀 고민이 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한 10년 전부터는요. 네, 고환이 있잖아요. 네, 그거 벌써 손을 만져보면 고환 알이 2개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3개가 대가 있는데 똑같은 크기가 3개 돼 있는데 그런 원인은 와 그 대가 있으면 뭐 네. 불편하고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예, 그렇군요. 어떤 이제 뭐 성적인 기능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으신데, 예, 그런 이제 그 것도 부분에 대해서, 없으면서 그 예. 안에 고환의 알만 3개인데 그거는 와 예.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고환이 3개는 아니고요. 예. 고환은 2개인데 뭔가 하나 수종이라고 물주머니가 아마 생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음낭수종이라는 것은 고환 주변에 물이 차는 걸 음낭수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고환 옆에 부고환도 있고 이렇게 경색이 있는데 그쪽이 또 이렇게 붉어져 가지고 물이 찬 경우. 그래서 또 그 안에 정자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 우리가 정액낭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찰해보기 전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먼저 초음파 같은 간단한 검사 아니면 그 부분을 초음파상에서 보면서 물 종류라고 한다면 그걸 주사기로 뽑아서 그걸 또 네. 살펴보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간단한 또 수술 방법으로 그걸 또 없앨 수도 있거든요.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편한 거는 거의 없죠. 예, 불편한 건 없는데요. 본인이 그런 거 만졌을 때 수술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그거는 수술비도 많이 들지 않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절개를 해서 거기만 이렇게 딱 물을 빼거나 아니면은 거기를 주머니를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비교적 이제 간단한 예. 시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어떤 인체에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요. 네. 간단한 수술로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네. 주저 말고 치료를 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한결 네. 마음이 편해지셨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해서 전화 열어둘게요. 서울전화 네. 6938-1666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이번 시간에 중년 남성의 이 성기능 장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네. 지금 뭐 전화 주신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지 이 성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를 네.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뭐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말씀을 해드리니까요. 네, 예, 전화를 그러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연결되기 전에 또 이제 원장님께 궁금한 부분을 저희가 또 여쭤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수술과 관련해서 동영상도 봤고요. 음경 보형물 삽입술, 그죠? 사실 이게 일상생활에 조금 지장을 주지는 않을까, 불편하지는 않을까,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수술을 되게 결국은 한 번에 수술해서 평생 뭐 20대처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은 수술이겠습니까? 네. 근데 첫째, 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정보가 없어서, 못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밝힐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 때문에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이 수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면 첫째, 이런 게 안에 들어가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궁금해 하시고요. 네. 두 번째, 그런 기구들이 안에 들어가도 무슨 불편한 감은 없습니까? 네. 그렇게 물어보는데, 첫째, 이 안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면 이 수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30년 이상 안전하게 시술되어 온 검증된 시술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두 번째,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이 안에 기구들이 들어가는 곳이 신경이 좀 없는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어떤 기구가 들어와 있다, 뭐 이런 느낌 전혀 안 됩니다. 실제로 수술하신 분들이 몇 개월 뒤에 오셔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마치 4살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불편한 감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운동을 하거나 이런 거에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뭐 축구를 해도 되고 뭐 사이클을 해도 되고 또 지금 마침 또 동영상 한번 더 나오니까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구조가 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아래에 음낭 고환이 들어가 있는 주머니를 음낭이라고 하는데 고환을 제거하고 하는 게 아니고 고환과 고환 사이에 이 조절 펌프를 넣습니다. 이 조절 펌프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이렇게 키웠다가 또 껐다가 이런 그야말로 자연 발기와 흡사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기구가 마치 4살처럼 느껴진다는 표현대로 이렇게 아주 편안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4살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이제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보형물이 혹시나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래서 좀 재수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아니면은 이런 수술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주의할 점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먼저 주의할 부분부터 잠깐 얘기 드리자면 네. 이 수술은 일단 보통 하반신 마취하에서 합니다. 네. 1시간이면 됩니다. 입원할 필요가 없고요. 오전에 오셔서 수술하시면 오후에 퇴원할 정도로 아주 간편한 수술이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할 만큼 편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수술을 한 2번 정도만 와서 내원해서 치료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나 뭐 충격을 받거나 해도 뭐 무슨 문제가 없느냐 했는데 실제로 축구에 맞아도 괜찮을 만큼 네. 아주 단단합니다. 이 안에 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우리 환자분이 한 분이 수술하시고 얼마 안 돼서 그분이 이제 무슨 공장을 하시는 기계 공장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직원이 실수로 몽키 스패너라고 하네. 네. 그걸 가지고 실수로 이렇게 하다가 거기를 탁 때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분은 이제 사색이 된 거죠. 이거 그렇죠. 큰일 수술해놓은 나는 거 거 이거 아닙니까? 좀 망가지는 거 아닌가 네, 사색이 네. 돼가지고 병원에 오셨는데 물론 맞으면 아프긴 하죠. 예. 그거 안 아프겠습니까? 아프죠. 근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안심하고 돌아가셨는데 와. 어쨌든 이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 몸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정비가 융화가 돼 돼서 있어서요? 정비가 예. 돼서 아주 안전하기도 하고 네. 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주의할 것 중에 하나 추가로 얘기 드리면 뭐 어떤 수술이든지 그러지만 한 일주 정도는 샤워를 하지 말라든가 예. 한 2주 정도는 심한 운동을 하지 말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어쨌든 수술 후에 올 수 있는 어떤 염증이나 이런 반응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들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 여러분의 전화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네. 부분 있으면 주저 말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 전화 6938-1666으로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네. 또 시청자분의 전화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받아볼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8이요. 40대 후반 되셨고, 예,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으세요? 지금 발기가 잘 안 돼가지고요. 예.
그 저도 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 그러시군요. 그럼 그 전에 어떻게 좀 비뇨기과나 이런 곳 치료를 좀 받아보셨어요? 아니 안 받아봤어요. 아, 전혀 안 받아보셨고요. 예, 예. 발기가 좀 시원찮아진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4년 된 것 같은데요. 예. 혹시 당뇨나 고혈압 이런 성인병을 앓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예. 혹시 비아그라나 이런 건 안 드셔보셨어요? 예, 예.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40대 후반이시고, 발기 부전이 있으신데, 아직 아무 검사도 어떤 약도 아직 시도는 안 해본 상태인데, 먼저 가장 중요한 게, 40대 후반이라고 한다면 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기능 검사,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성기능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남성 호르몬 검사도 해봐서 만약에 체내 남성 호르몬 수치가 좀 낮다 그러면은 이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과 함께 우리 경구 치료 제제를 좀 저용량으로 해서 먹는 방법, 이걸 잘 믹스를 해서 했을 경우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충요법과 이런 경구치료제제요법을 혼합요법 이걸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앞서 아까 얘기 드렸듯이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인을 좀 충분히 확인해보고 하는 게 좋죠. 네. 앞전에 약을 좀 먹으라고 얘기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그 약을 어디서 약을 먹을 수 사서 하는 거죠? 예, 제가 금방 얘기 드렸지만 약을 무턱대고 드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 검사를 해보고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 성기능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지만 또 건강에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남성 건강에. 이를테면 근력이 떨어져가지고 또 심장에도 안 좋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오기가 쉽고 이러한 여러 가지 중년 남성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검사도 해봐서 혈관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남성 호르몬 부족이나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그때 가서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과 함께 경구치료제제 처방을 비뇨기과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시중에서 유통된다고 이거를, 덥석 사셔서.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가까운 이제 비뇨기과나 이런 곳에 방문하셔서 의사의 처방을 받으시고 그렇죠. 그 처방전을 바탕으로 이제 약국 가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남용을 하시면은 부작용 큰일 납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좀 예민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남자분들이 사실 비뇨기과 가시는 게 좀 꺼려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자분들 왜 산부인과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결혼 안 한 여자분들도 산부인과에 진료받으러 가십니다.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남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턱에 대해서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신체 어느 부분보다는 사실 좀 예민하고 그렇죠. 좀 소중하고 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저희가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어떤 부분이 고민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발기 같은 건 다 잘 되는데요. 예. 고환이 한쪽 아팠다 안 아팠다 그러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한번 치료를 받아봤는데요. 네. 전립선 쪽을 봤는데 전립선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전립선 이상이 없고. 예. 고환이 연세가 한쪽 어떻게 아팠다가 되세요? 49이요. 예. 소변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아직 없으시죠? 예, 그런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고환 다친 것도 아닌데 한쪽 아프고 안 아팠다 또 다른 쪽 아팠다 그러거든요. 네. 발기도 좀 시원찮으시다고요? 아니요, 그거는 괜찮아요. 발기는 괜찮고. 예. 네, 아무 이상 그러면 없어요. 고환이 아픈 경우에는 가장 흔한 게 고환 옆에 붙어 있는 부고환이 있습니다. 이 부고환 염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건 이제 전립선에는 이제 이상은 없고 부고환만 염증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촉진이나 아니면 초음파 검사로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고환염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럴 때는 약을 또 그게 맞춰서 약을 한 3주 정도 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대부분 또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만성으로 흐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뇨기과 가서 검사를 해보시고 부고환염이 확진이 되면 그에 대해서 약을 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가 다음 전화 이어서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0세인데요. 아, 네. 60대이시고, 어떤 부분이 고민되세요?
발기가 조금 줄었고 네. 네. 생에 양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럼 어떻게 병원 처방은 받아보셨어요? 아니요, 한 번도 가보질 한 번도 않았는데요. 가보질 않으셨고, 예. 예, 약도 먹어본 거 없고 네, 네. 그러시군요. 보약도 먹은 거 없고 예. 발기가 5년 좀 전에- 약해진 게, 예, 5년 발기력이 전에 약해진 게, 좌측 고관절 재수술한 것밖에 없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발기력이 좀 떨어진 게 얼마나 됐습니까? 한 2, 3년 됐는데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성인 질환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네. 발기가 안 되신 지가 2, 3년 되셨고, 그리고 정액량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요? 예, 예. 혹시 밤에 소변 보고 싶어서 깨거나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한 번 정도 쓰고 어쩔 땐 2번 정도도 있습니다. 예. 혹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아니요, 뭐 병원을 가보질 않았어요. 병원을 가보신 적이 없으시군요. 예, 예. 일단은 문제가 전립선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발기부전도 있으시네요. 발기부전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은 검사를 해보고 아까도 얘기도 했지만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지 안 한지 이런 검사를 좀 해보시고 그게 따라서 먹는 약이라든지 주사 방법이라든지 수술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정액량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이 정액약 다시 말해서 이 사정액은 어디를 통해서 나오냐면 이 전립선을 통해서 사정관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 남성의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발기부전이고 또 하나는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것은 방광 바로 밑에 밤톨만한 전립선이라는 게 있는데 남자만 있죠. 그게 나이가 들면서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을 하고 방금 말씀드린 사정관을 압박하고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고 소변의 힘이 약해요. 오줌발이 약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밤에도 소변 보고 싶어서 깨게 되는 이러한 증상이 생기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 검사를 하시고 이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사정관을 누르기 때문에 정액량도 줄어요. 그래서 정액량이 그래서 줄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어찌 됐든지 정액량이 주는 것보다도 이 소변이 자꾸 밤에 깨고 이러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우면 더 피곤하죠, 낮에도. 그래서 이 전립선 비대증도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는 검사를 좀 해보시고 필요하시면은 지금 63세신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아까 제가 발기부전의 치료 방법에서 1차, 2차, 3차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먹는 약, 주사 방법, 수술 방법. 근데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결국은 임시 방편이지 진짜 치료가 아니다. 그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50대 중반 이후에 뭔가 먹는 약이나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으면 원만한 성관계가 어려운 분들은 저는 차라리 수술을 한번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장수 사회인데 누구나 큰 병만 없으면 90세, 100세 사는 시대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남성은 50대만 되면 고개 숙인 남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으로 2, 3년 아니면 몇 년 그렇게 버티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한다면 수술을 해버리면 이제 평생 20대처럼 성기능만큼은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그리고 뭔가 더 건강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방법을 많이 권하고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지금 우리 전화 주신 분을 지금 바로 수술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검사를 해보고 필요하면 그것도 생각하시라는 얘기고 네. 전립선 비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우리가 먹는 약이나 수술 방법으로 치료를 하거든요. 만약에 수술 방법을 검사해보니 수술하셔야겠는데 하는 판단이 결론이 나오면 이 발기부전 수술하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화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 저희가 또 잠시 후에 여러분들 전화 연결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원장님께서 전립선 비대증 환자가 상당히 또 많다는 말씀하셨잖아요. 네. 중년 남성분들 중에서 그러면 보형물 삽입술과 동시에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때문에 어떤 분들 발기부전 오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두 가지 양대 질환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그다음에 발기부전
발기부전 이게 중년 남성들의 양대 질환이죠. 네. 그래서 두 개 다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니까 수술할 때는 우리가 마취를 하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제가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할 때 하반신 마취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어차피 마취된 김에 전립선 비대증도 수술 대상이다. 네. 한다면 같이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일석이조가 되겠죠. 그렇군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중년 남성의 성기능장애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아마 이 순간에도 좀 많은 이 갱년기의 남성분들이 힘든 시간을 좀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리 중년 남성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원장님 좀 당부 말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발기부전, 모든 병이 그렇지만 이 발기부전도 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발기부전이 있을 때 혼자만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를 하게 되면, 간단한 방법부터 아주 확실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 발기부전을 가지고, 쭉 가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를 하시고, 나머지 인생을 훨씬 더 젊고 재밌게 살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건강해집니다. 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런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이제 예. 정신적으로나 이제 뭐 여러 가지 윤택해지는 거죠, 이제 생활이. 예. 그래서 저는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규칙적인 운동과 그다음에 가급적이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긍정적인 생각 예. 이러한 것들이 발기부전을 조금 늦출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생각까지. 네, 예. 잘 들으셨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의 성기능장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담스 비뇨기과 임원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방송 보고 궁금한 부분은요, 이 시간 이후에도 계속 같은 주제로 전화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희가 네. 상담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시간과 통증을 줄이는 임플란트라는 주제로 자세히 또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전화 6938-1666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네. 자, 그리고 시청자 전화 연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클레어스에서 생활용품을 보내드립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보시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